약이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느리게 피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건우입니다. 노인병과 통합의학을 연구하고 진료실에서만 35년을 어르신들과 함께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힘이 반영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세수를 하려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지? 하고 혼잣말처럼 나오는 그 한마디. 그건 절대 사소한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엔 내가 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조용한 위기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박사님,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피부가 점점 푸석해지고 주름도 깊어져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속엔 단지 피부가 아닌 자존감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2세 김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어서 점점 외출을 피하게 되셨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한숨 쉬었던 그때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곧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침 세안 전 단 1분, 단 한 방울로 얼굴의 생기를 되찾고 주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몸 안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8세 이순자 어르신은 평소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어떤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한 방울을 세안 전에 써보시고 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졌고 주름이 한결 옅어졌어요. 그건 단지 바르는 무언가의 효과가 아니라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무리 발라도 효과 없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때 느끼셨던 좌절이나 답답함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피부가 점점 늙어 보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주름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더 늙어 보이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피부 나이가 아니라 아침의 아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아침 세안 전 단 1분이 피부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밤새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노폐물을 쌓고 피부는 재생 과정을 겪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과정이 28일이면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50대엔 45일, 60대가 되면 무려 60일이 걸립니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느려진 회복의 속도에 대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피부의 칙칙함, 푸석함, 깊어진 주름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월이 만든 아주 조용한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아침에 일어나도 피부가 맑고 생기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눈 밑이 푸석하고 입가 주름이 더 선명해지고 얼굴 전체의 생기가 사라지는 그 느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6세 이명자 어르신은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하지 하며 크림을 바르고 또 발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피곤한 얼굴이 되어버렸다고요. 나이 탓이라고 그냥 그럴 나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피부 속에서는 아주 천천히 수분과 영양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해지지요. 병원 가는 것도 괜히 겁나고 자식들한테는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사소해 보이는 변화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피부의 변화는 몸 안에서 이미 시작된 노화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피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부의 수분 보유력이 떨어진 것이고,
둘째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드는 것이며, 셋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마치 새 스펀지처럼 수분을 꽉 잡아주었지만, 지금은 오래된 스펀지처럼 금방 마르고 푸석해지지요. 게다가 매년 1%씩 줄어드는 콜라겐은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남지 않고, 좁아진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피부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꿀입니다. 혹시 꿀이요? 하고 놀라셨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늘 차에 넣어 마시고, 감기 기운 있을 때 찾던 그 꿀 말입니다. 사실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꿀과 우유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피부를 지키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천 년 전부터 꿀은 피부를 보호하고 윤기를 주는 재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꿀이 왜 좋은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최근에 와서야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안 전에 꿀 한 방울이 피부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고급 화장품보다도 더 깊이 작용하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로, 꿀은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해주는 흡습성이 탁월하고, 자기 무게의 20%까지 수분을 머금을 수 있지요. 게다가 꿀의 분자 구조는 우리 피부와 아주 잘 맞아서 표면에서 끝나는 보습이 아니라 피부 깊숙이 수분을 전달해줍니다. 두 번째로, 꿀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비타민C와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세포를 공격해 피부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지요. 마치 사과를 잘라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이렇게 서서히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의 항산화 성분은 이 과정을 막아주고, 피부의 시간을 천천히 되돌려줍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며, 혹시 여러분도 꿀을 피부에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효과나 느낌이 어땠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둥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피부는 예전처럼 탄탄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꿀은 그런 무너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속 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죠. 마치 오래된 건물에 다시 기둥을 세우듯, 꿀은 피부 속 구조를 다시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꿀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주름이 더 깊어지고, 얼굴빛도 칙칙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한 건조함이나 피로로 넘기시곤 합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쉬면 괜찮겠지 싶었죠. 그렇게 지나간 수많은 날들 속에 피부는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8세 이순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당기고 각질이 일어났어요. 저녁이 되면 얼굴이 거칠어져서 웃는 것도 싫어졌죠. 처음엔 꿀을 얼굴에 바른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셨대요. 꿀이 얼굴에 좋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써보신 후에는 말씀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엔 얼굴이 푸석했는데, 이제는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화장도 훨씬 잘 먹고요. 목소리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순애 어르신도 꿀을 바르기 시작한 후로 주변에서 어디서 관리받으세요?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셨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예전엔 약도 대충 먹었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틀려도 큰일이 나더라고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억울했어요. 예전엔 이런 증상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은 다 병이라더군요.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 그날 이후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에 늘 신경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시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셨어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얼굴 한쪽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쉬면 괜찮겠지 싶었죠. 며칠 지나도 낫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러시더군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억울했어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예전엔 며칠만 쉬면 괜찮아졌던 증상들이 요즘은 꼭 치료를 받아야 진정되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세요. 조용히 다가오는 몸의 경고를 처음엔 잘 못 느끼세요. 살짝 간지럽거나 살짝 따가운 느낌,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 넘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신호가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환자분들 보면서 자주 느낍니다. 예전엔 이런 증상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은 다 병이라더군요 하고 허탈하게 웃으시죠. 몸이 예민해졌다는 걸 정작 본인은 잘 모르세요. 이순자님도 그랬습니다. 평소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건조한 계절 탓이겠거니 생각하셨다죠. 그런데 갈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변 분들도 요즘 얼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하실 정도였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더 좋은 크림을 찾거나 TV 광고를 따라 하시는데 가끔은 그게 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제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예전보다 더 민감해졌다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건 제품이 아니라 몸의 반응 자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요.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소한 차이에도 몸이 크게 반응하니까요. 예전엔 약도 대충 먹었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틀려도 큰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환자분들께 한 가지를 꼭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수십 년 진료하며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피부든 내장이든 건강은 언제나 그 조금 더 일찍이라는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알면서도 미루는 순간 기회는 우리 모르게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렇기에 저는 지금 이 시간을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심스레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든 쉽게 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아끼는 환자에게 전하듯 말씀드립니다. 꿀 마사지는 그저 피부 미용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얇아짐과 탄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흐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건강한 감촉을 되찾는데 이보다 부드러운 도구는 많지 않습니다. 꿀을 얼굴에 바르고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는 것, 이 단순한 시간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손끝의 방향조차 몸이 기억하는 자극이 되죠. 목까지 함께 관리하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목은 나이보다 더 나이를 말해주는 곳입니다. 세안할 때도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미온수로 살살 얼굴을 감싸듯 헹구고
수건으로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보습제. 꿀로 영양을 채운 피부에 수분을 더 씌우는 마지막 단계는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과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매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피곤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정성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4세 최명자님은 입가 주름이 깊어 늘 사진 찍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셨던 분이었습니다. 꿀을 한 달 정도 사용하시고는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거울이 반갑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인천의 69세 김영희 님은 건조한 겨울마다 각질로 고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습 크림을 써도 당김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꿀팩을 시작한 이후로는 크림을 덜 써도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황금수님, 77세이신 이분은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겠나, 라며 처음엔 관심조차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위해 매일 진료실에서 쌓아가는 경험을 이렇게 조용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생활 수칙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딸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2달이 지나고 본인도 믿기 어려운 변화를 경험하셨다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친구들이 볼 때마다 젊어졌다고 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1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꿀과 일반 화장품을 각각 사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8주 만에 꿀을 사용한 그룹은 피부 탄력이 42% 개선되었고 수분량도 48%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주름 깊이였어요. 평균 35% 감소했는데 이는 고가의 화장품보다도 더 뛰어난 수치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꿀을 꾸준히 바른 그룹은 콜라겐 생성량이 30% 증가했어요. 꿀 속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후한 공장에 새 기계가 들어와 생산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항염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꿀을 바른 피부는 염증 지표가 무려 50% 감소했어요. 염증은 피부 속 콜라겐을 무너뜨리는 주범인데 꿀은 그것을 잠재워 보호막을 세워줍니다. 마사지와 함께 사용할 경우 피부 혈류량도 25% 증가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피부는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고 훨씬 건강한 윤기를 띠게 되죠.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지켜본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꿀을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피부톤이 밝아지고 얕은 주름이 개선되며 탄력과 화장 지속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2달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 분들은 결국 달라졌다는 겁니다. 84세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일하며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6개월 후엔 확연히 밝아진 피부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요. 우리 나이엔 한 걸음 늦는 게 한 계절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룬 습관 하나가 내일의 자신을 지킬 기회를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곧 꿀보다 더 깊은 가치를 담은 5가지 습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여세요. 그 한 잔이 몸속의 흐름을 깨우고 피부 속 순환도 도와줍니다. 단순해 보여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피부가 숨을 쉽니다. 두 번째, 황금 수면 시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주무셔야 해요. 우리 피부는 자는 동안 재생되는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깊게 잠들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 피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셔도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그 효과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방을 어둡게 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해주세요. 너무 덥거나 밝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몸과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피부는 조용한 밤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자외선에 쉽게 손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흐린 날엔 자외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요.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피부에 도달합니다. 외출할 땐 반드시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고 SPF 30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마다 덧발라 주세요. 이 습관 하나가 주름을 막고 피부 탄력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피부에 좋은 음식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귤, 사과,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해보세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지지해주는 기둥과도 같아서 무너지면 탄력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꽁치, 저머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과 마사지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30분만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꿀을 바르고 얼굴 마사지를 해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면 피부가 한층 살아납니다. 저와 함께한 환자분 중에 천안에 사시는 69세 김재식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물을 자주 마시고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매일 걷기 운동도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피부가 환하게 밝아졌고 친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자주 물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아유 박사님. 다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은 결국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30분만 일찍 자리에 누워보는 것, 외출할 때 모자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아요. 함께 챙기면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말씀, 앞으로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채널이 곁에서 지켜드린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조용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피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에 쥐어주듯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단 하나의 핵심,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잘 기억하셔도 피부는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지 피부에 관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을 돌보는 방식에 대한 대화였고, 나이 듦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꿀 한 방울처럼 작고 소박한 실천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을 위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삶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분들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피부는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마음도, 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에는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필요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결심. 내 삶을 소홀히 두지 않겠다는 다짐. 꾸준한 습관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오늘 물 한 잔 더 마신 것, 밤 11시 전에 잠든 것, 햇빛 아래서 모자를 쓴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바꿔냅니다. 건강이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얼굴에 빛이 돌아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거울 속에 내가 더 반가워지는 날이 옵니다. 이제는 내 몸을,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다시 다듬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늦었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에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손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게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을 꼭 봐야 할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한번 공유해 주세요. 말없이 전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생애 첫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는 변화는 가장 깊고 진한 변화가 되니까요. 오늘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영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스스로를 돌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용감하고도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당신의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제가 믿습니다.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 거라고.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